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십니다. 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요,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대남 사건,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김동현의 재판 거래 의혹.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죠. 이거 틀림없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이런 그 의심은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왜냐? 이재명이가 이미,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1심 판결, 그러니까 이제 1심 판사 최창훈인가요? 1심 판사한테 그 친구한테 180억 원을 줬다. 요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창훈 판사에 대한 징계나 아니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꼭 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판사는요, 목을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이런 판사야말로 탄핵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당에서요, 탄핵의 재물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요런 판사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김동현을 제거해야 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동현이가 이재명을 완전히 봐줬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다수설이에요. 이게 상식이고, 그래서 이제 봐준 증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증거를 보면은요, 자, 김진성이가 이제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고 나서 맨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변호사한테 왜 전화를 했겠어요?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됐고, 변호사는 이거를 누구한테 또 연락을 했느냐? 정진상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변호사는 이재명이 변호사지 김진성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변호사하고 요 김진성이고 사전에 이제 이 확인 전화까지 했잖아요. 변론 요지서 써준 대로 증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에 써준 것은 위증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한테 제가 알려준 대로 다 잘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이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정진상이는 항상 몸통이 하나죠. 이재명과의 몸통 하나. 법률적으로 공범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재명한테 얘기했죠.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위증의 작업이 성과를 거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위증을 교사한 고의성이 없어? 이런 넋 빠진 판사가 어디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딱 걸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걸렸고요. 또 하나 새로운 분석이 나오는 게 뭐냐? 정혁진 변호사의 분석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도 이제 우리 이 언론 매체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논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우파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언론 활동을 하는 이 우파 변호사 중에 한 분인데, 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또 새로운 이론을 내놓느냐? 우리가 이제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 김동현은 나쁜 판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동현이가 사실은 나쁜 판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무죄를 때려서 나쁜 판사인데, 이재명이한테는 쥐약을 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약을 줬다. 예. 그래서 김동현이가 자충수를 줬고, 이재명이는 지금 아주 좋은 무죄 판결했다고 지금 신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재명이에게 독배를 줬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 고법으로 가면 뒤집힌다는 거 아니에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뒤집힌다고 보잖아요. 지금 좌파 변호사들 마저도. 자, 그런데 만약에 김동현이가 한수만 더 생각했다면 베스트 초이스가 무죄가 아니고 적절한 형을 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혁진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한 1년 정도를 줘라 이거예요. 1년 정도. 그게 베스트 옵션이 됐을 것이다. 왜?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그로부터 기산해서 1년 후에는 이 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벌받은 이게 이제 없어져서 피선고권이 박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서울 고법에서 실형이 됐든 집행유예가 됐든 새로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대로 이제 형이 확정되고, 현재로서 보면 이거 실형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집행유예를 때렸으면 이재명이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독배를 준 거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설이 지금 새롭게 부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요. 저도 여러분께 이제 주장을 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핵 항모를 방문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핵 항모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요때 드론을 날려서 정밀 촬영을 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별로 대공 형이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아니, 중국 유학생이 대공 형이점이 없이 그 군사 첨단, 그 핵 항모를 드론으로 촬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호기심으로 촬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무조건적인 간첩이다. 제 30년 동안 저도 이런 대공 사건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제가 뭐 대공 수상을 안 했지만 우리 뭐 해외에서 공작하다 뭐 이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민노총 간첩들 캄보디아에서 전부 이 그 지령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 전부 해외 우회 간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해외 정보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물적 증거 아무것도 없이 저는 기사 한 줄밖에 아는 게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건 간첩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지금 나와 있는 어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이거는 간첩 거의 확실하다. 중국 간첩이에요. 북한 간첩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 형법에는 중국 간첩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형법상으로 나와 있는 간첩은 전부 북한만 간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 플러스 모든 외국,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는 다 간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형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 잘 나가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다. 야, 그만큼 간첩 죄를 외국으로 넓히자는데 반대하는 세력과 인물이 곧 간첩이다. 이제는 이런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야 돼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간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중국 유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이게 우리 윤 대통령이 방문한 핵 항모가 되겠습니다. 요때 드론으로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한 시점과 촬영한 대상으로 볼 때 이게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네요. 중앙일보의 단독 어제자 보도인데 제가 어제부터 이거를 방송해 드리려다가 늦어서 시간이 제가 없어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승선한 그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의 작전사령 그 해작사 해작사를 그 당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핵 항모에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핵 항모를 방문을 했는데 요때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유학 나온 중국 유학생들 3명이 요 사항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그래서 이거를 쭉 그동안에 수사를 했는데 대공 혐의점은 찾지를 못했다. 요렇게 초기 조사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국정원과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해작사에 들어와 있는 핵 항모 루즈벨트 함을 이 불법 촬영한 유학생 3명을 조사해 봤더니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런 혐의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6월 25일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중국 정보기관이죠. 중국의 이제 국가정보부, 여기 지시를 받은 공작이라고 저는 보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이거 간첩법이 없으니까, 간첩법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간첩법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적 혐의 추가 입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1명을 조사해봤더니요, 그 중에 이제 드론을 직접 조종한 유학생이 누구냐? 2021년도 5월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으로 뽑혔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더니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가 쫙 나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소식지도 쫙 다 여기 포렌식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요 유학생들이 장기간 한국 군사기지하고 주요 장비, 미 핵 항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중국 정보기관에 보고해온 요렇게 지금 단서를 포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지난 6월 달에 사진 찍을 때를 보니까 한미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이 또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2022년도 9월부터 해작사 영내 관찰을 용이한 야산을 사전에 답수했고 23년도 2, 3월에 입학한 미 핵추진 잠수함인 스프링필드함, 그 다음에 이 핵항모인 니미츠함 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의 실적을 많이 올리니까 중국에서 우수 공산당으로 뽑힌 그런 뽑힌 게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지난 6월 달에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유학생들을 잡게 됐느냐? 대통령이 이제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이 이 학생들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잘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루즈벨트 핵항모 승선 계획에 맞춰서 경호 작전을 육군 장병들이 펼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육군 장병들이요, 행사장 인근 상공에 드론이 있는 것을 신고하고 군경이 합동 작전을 벌여서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본래는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대공형이점이 없네 해가지고 경범죄 수준으로다가 하려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3개 기관의 공동 합동 수사로 인해서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공작, 간첩행위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간첩죄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셉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대북 간첩의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에서부터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데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무기까지밖에는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말이죠, 그 형법 개정안을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간첩죄 적용 대상 형법 98조인데요. 여기에 북한만이 아니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서 지난 10월 13일 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법안 소위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요런 형법 개정안을 논의를 중단. 그래서 이제 전체회 정청래 전체회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을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나라 안보를요, 이건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왜냐하면 간첩죄 처벌을 제일 많이 받을 나라가 어디예요? 전부 중국이잖아요. 왜? 산업기밀 유출 95%가 전부 중국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간첩대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요, 산업기밀 유출 사범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산업기밀 유출은요, 거의 100% 국가정보원이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첩도 이제 지금은 간첩을 국가정보원이 잡을 수 없지만은, 왜냐? 지금 간첩은 지금 전부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국법법 수사, 이거는 전부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사안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본래 이 형법의 그 간첩죄 항을 늘리자, 요렇게 김병주, 박지원, 강유정, 위성락 요런 사람들이 이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게 마음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요, 지난 11월 13일 날 법안 심사 제1소위는 법사위, 여기는 통과됐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앞두고 민주당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엉뚱하게도 말이죠, 요런 지금 정당법 개정안, 요런 거는 아주 신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당법 개정안. 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당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 이거 성남FC, 지금 이재명이 이거 방탈시키는 요런 법은 만들고 간첩법은 안 만든다. 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예요. 야,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동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선 김동연과 관련해서 이 기가 막힌 제가 이 녹취를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는데요. 야, 이 정도가 되면 김동연이한테 180억이 아니죠. 막 180억이 한 2배가 들어가는 300억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예. 제가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뒷거래가 얼마나 심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은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요, 잠깐만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령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령을.
아,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김진성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증언했다고 아마 정진상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죠. 정진상한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라고 안 보는 건가요? 변호사나 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내용이 정인상이 고맙다고 하니까 김진성 씨가 변호사하고 상의한 대로인가 협의한 대로인가 잘 증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변호사하고 협의한 대로 잘 증언했으면 아마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것도 이 변호사하고 협의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법정에서 김진성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증언했다고 아마 정진상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죠. 정진상한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라고 안 보는 건가요? 변호사나 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내용이 정인상이 고맙다고 하니까 김진성 씨가 변호사하고 상의한 대로인가 협의한 대로인가 잘 증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변호사하고 협의한 대로 잘 증언했으면 아마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것도 이 변호사하고 협의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정도로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김동연이가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알았어도 요거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요. 그는 왜 그랬겠느냐? 이재명과 그리고 이 김동연 간에는, 야, 김동연 좀만 기다려. 내가 2027년도에 내가 대선에 되게 돼 있어. 2027년도에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선에 되면 너는 뭐 배치 줄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죠? 2028년도에 여당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그 김동연이 좋아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 한 6, 7명 그대로 배치 다 달았잖아요. 정진상 변호인까지 전부 막판까지 다 배지를 달아줬잖아요. 정진상. 예, 이 정도가 되니까 김동연은 지금 눈앞에 배지가 지금 아른아른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대가성 뇌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또 하나 사례가 있잖아요. 김동연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재판거래 여자고. 아니, 최창훈이 부장판사 지인한테 180억을 줬잖아요. 180억.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볼 때는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딱 해주면 끝나는 거지. 무죄 판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죄 판결이 개판이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항소자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짜집겠다는 거. 이게 큰 그림을 보면서 모자이크 조각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큰 그림은 보지 않고, 큰 그림이 뭐예요? 위중 조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조그마한 김진서이가 그냥 위중했어. 하나를 반대로 뒤집어갖고 무죄, 유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모자이크 하나만 보고 모자이크 하나 둘씩만 분리해서 연결된 고리를 안 봤다. 이래서 이건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거 판결문 문체를 보니까 문체가 달라. 문체를 보니까 2명 있었어. 본래 이제 판결문 누가 씁니까? 주심판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주심판사. 물론 판결 논의는 3명이 같이 하지만 합의 보니까 양쪽 주심판사, 배석판사, 그 다음에 재판장, 여기에 구술 논의는 다 하지만 쓰는 거는 주심판사가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색다른 문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사람이 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누구겠어요? 김동연이죠. 그러니까 이건 짜집겠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한테 무죄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빼놓고, 그러니까 문체가 둘이니까 이 김동연이가 거기에 짜집기를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배석 판사들이 견제가 셀 것이다. 실력 있는 배석 판사들이다, 둘 다. 예, 김현장도 나오고 서울법대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심이라네. 재판장이 있잖아요, 재판장. 예. 그러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김동연이 인생도 끝났다. 권순희 인생 끝나고, 강규태 인생 끝나고, 그 다음에 유창훈이 끝나고, 이제는 누가 끝났느냐? 바로 김동연이도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쭉 순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판사 5인방, 최창훈이 끝나고, 그렇잖아요. 180억 받아먹고 무죄 때렸으니까. 두 번째로가 권순일이 끝나고, 세 번째로가 권순일의 지령을 받은 유창훈이 끝나고, 네 번째로가 지금 이제 이 강규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강규태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김동연이 끝났다. 5인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빼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때문에 이거 악수를 뒀다고 하느냐? 예. 독배를 줬다고 하느냐? 김동연이가 이재명한테 독배를 줬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만약에 말이죠.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그 정혁진 변호사의 이제 개인 의견인데, 자기 같으면 이게 무죄가, 물론 이재명이 지금 무죄 받아갖고 신이 났지만, 다 살아나갔지만은 독배다. 왜? 항소심 하면 뒤집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대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또 상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면 항소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원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혁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왜냐면 무죄 판결을 받아갖고 확 뒤집혀지니까 어차피 이제 대법원 이제 항소하면 뒤집혀지면 그때 가서 이제 뭐 하냐? 그때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거 틀림없이 그야말로 이 집행유예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실형이 나오는데, 실형이 나오면 실형이 다 살고 나야 그때부터 몇 년이 5년이 지나면 피선권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피선권 박탈이 이제 없어지는데, 만약에 집행유예만 받으면, 만약에 징역 9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아봐라.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집행유예니까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의중 교사는 없는 걸로 돼버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피선권 박탈이 안 돼. 살아나, 다시. 1년만 지나면.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내년에가 2025년도잖아요. 그 2026년도부터 피선권의 박탈이 해제가 되니까 2027년도 선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김동연이가 독배를 준 거예요. 무죄라고 하는 독배를 줬기 때문에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새로운 법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최선책이 무죄가 베스트가 아니라 이건 세컨 베스트고, 최고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훨씬 더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의 사무실, 그 다음에 기자, 그 다음에 최재형, 요 세 사람을 이병수 기자죠. 기자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택. 예. 요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 파일을 보도했기 때문에 요 관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이 또 이제 상당한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 거,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인데요. 최재형하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왜냐면요, 서울의 소리가 지난 7월 달에 김대남 행정관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어요. 요 녹취록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요 녹취록과 관련된 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법사위에서 또 희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냐? 지금 검사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여기에 대해서요. 반대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민주당이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말이죠.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에 위반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당연히 민당이 이거 다 통과시키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들이 반대해봐야 숫자가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감사 요구안에 따르면은 검사들이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어.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요런 사람들의 탄핵 반대 이 집단 성명이 계속 나왔잖아요. 부부장검사들, 부장검사들, 평검사들, 그 다음에 남부지청의 차장과 부장검사들, 요런 집단 성명을 내놨는데,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는 이 집단 성명은 1년의 이런 집단 성명 같은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법을 위반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도 위법한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법무장관한테 왜 감사를 안 하냐? 또 어제 예비를 해서 시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불과한데 왜 징계를 하고 감사를 하느냐?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법무부와 대검과 고등 검찰청을 또 감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와, 이 악법의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민주당 요 인간들 반드시 차기 선거에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